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이 오늘입니다. 모두 풍성한 설빔도 드시고 가족 간에 행복을 나누시고 떡국도 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는 일치월장하시고 만사형통하십시오. 설날 때부터 고고TV 말에 이 새끼, 고고TV 입에서 이 새끼 저 새끼란 말은 안 나와야 되는데 기가 찬 세상을 만났습니다. 오늘이 설날이에요. 지금 이재명이도 김영희 엉덩이 두드려가면서 연휴를 즐기고 있을 텐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설날까지 부동산 잡겠다, 임대주택, 다주택자 없애고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아주 연병을 합니다. 이런 놈이 어떻게 대통령인지 이 초조해서 그러는데요. 그 말미 부분에 왜 부동산 값이 안 잡히는가 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그 TV 또는 유튜버에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과거에 문재인 때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봤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시즌2가 돼가지고 부동산이 안 잡힌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공급이 없다. 공급이 나올 게 없다 그러죠. 그거 외에 어마어마한 그 부동산이 안 잡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은 아무도 안 합니다. 경제평론가, 부동산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언론은 그냥 보도만 할 따름이죠. 실증적인,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이 왜 대한민국에서 안 잡히는가는 말미에 말씀드리고 현재 전국이 아비규환입니다. 뭐 전세 사는 분들이야 그래도 전세금 좀 올려주고 외곽으로 빠지면 살 수 있으나 문제는 월세화가 된다는 거예요. 월세화가 되는데 그 월세가 엄청나게 고율 월세가 나온다는 거죠. 살인적인 월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살면 돼, 뭐 어쩌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거지 같은 놈이 나타났어요. 얘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그랬죠. 기상천외하죠? 그죠? 윤석열 초기 당시에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는 시장 자본주의입니다. 시장 경제입니다. 근데 시장이 항상 중심에 있었지 정부가 중심에 있을 때는 개발 독재 시대뿐이 없었죠. 근데 이놈이 뭐라 그럽니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그러고 지가 그냥 말을 마치거리고 나니까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그러고 국민을 이기려고 그러고 국민을 개대 취급하고 국민을 전체적으로 난민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후과가 어디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저도 흥미진진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젊은이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주식이 코스피 5,500까지 가가지고 푼돈이라도 먹고 주식하는 젊은 애들은 그죠? 그리고 젊은 애들한테 실업자금 실업급여줘 뭐 무상복지줘 하니까 그게 둔화됐다는 거죠. 무감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임무는 의식 줍니다. 뭐 의식이야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거 뭐 대충 입어도 상관없는데 주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초양극화를 이렇게 K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일으키는 게 이재명이라는 놈이 그건 한 달 동안 X라는 X 같은 것을 던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고통을 받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놈은 인간 아니에요. 이놈은 인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놈이 지 마음대로 아무 검증도 없고 또 토의도 하지 않은 정책을 막 X로 내보내는지 그거를 갖다 국힘 애들은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는지 그게 한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아주 연병제를 하면서 의기양력해가지고 국힘 저것들은 다 지리밀말하고 지리 욕심만 차리고 TK 오글오글 뭉쳐가지고 거기서 그냥 지방선거 이기려고 그런다.
얕잡아 본 겁니다. 그럼 죽는 게 누굽니까? 일반 국민들이 죽고 서민들이 죽고 중산층이 죽는 겁니다. 이 큰일 났어요. 응? 우리나라 같이 좋은 전세제도라는 걸 있었는데 그거를 문재인이라는 놈이 없애려다가 실패했고 이 새끼는 진짜 없애려고 그러고 전 국민은 월세야. 그것도 정상적인 가격에 모르는데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7, 8천 불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몇 배나 높은 월세를 지금 월세가 진행되고 앞으로 또 진행된다는 거죠. 어제 뭐라 그럽니까 이놈이? 나는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 없다. 나는 집을 팔라고 한다는 적 없다. 공정과 공의에 의해서 다주택자는 물건을 내놔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이름이 대통령이라면 이름이 경제 시책을 제가 주도하려면 지집부터 팔아야 되죠. 그 집이 계양을 선거나갈 때부터 6년 전부터 빈집이고 전세를 주고 나갔고 현재도 빈집이고 그리고 이놈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퇴임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집은 필요 없고 관제로 갈 텐데 경호동 탁탁탁탁 두고 관제로 갈 텐데 왜 안 파는 거예요? 돈 욕심 때문에 안 파는 거죠. 이재명 이놈과 같이 이재에 밝은 놈은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말이야 개똥밭에 부르면서 말이야 가난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집착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지집은 안 팔고 일반 국민한테 1가구 1주택 너희들도 똘똘한 한 채 가져? 그건 못 봐주겠다. 징벌적 보유서를 때리겠다. 몇 달 전에 제가 다 예고해 드렸어요. 징벌적 보유서가 온다. 1가구 1주택이라도. 그럼 이놈이 지금 분당에 있는 게 한 30억 하니까 그게 재건축에 하면은 한 50억은 할 거예요.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징벌적 보유서를 때리는지 봐야 되는데 이놈이야 대통령직 함으로서 2억 5천만 원씩 받고 매년 그거 가지고 보유세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 은퇴한 자들은 극히 일부분만 제하고는 집 한 채 갖고 있고 요새 집하면 분당, 과천, 서울 대부분 20억, 30억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징벌적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일반 은퇴 노인들은. 그거 뺏겠다는 소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이재명이라는 거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부동산 중과세, 보유세 다 갖고 나왔는데 민주당 놈들도 이거를 정치적인 논리로 풀려고 그러죠. 이런 애들은 절대 집권을 할 수 없고 유지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 애들. 이놈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1주택이야. 나는 퇴거 후에 주거해야 돼. 주거용이야. 이게 이제 모든 집 가진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주택자들이나 1가구 1주택자들이. 그럼 네 집부터 팔아, 네 집부터. 자기는 안 판대요. 안 파면서 장동희가 6채가 없으니 장동희 네부터 팔아라. 근데 장동희가 가지고 있는 6채는 다 합해봐야 15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동희 같은 애가 그러죠. 이재명이한테. 네 집 내 집 바꾸자. 뚜꺼봐. 내 집 줄게 네 집 따오 이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쪼잔하게 야당을 죽이고 공격한다는 거죠. 지는 부당 특혜를 회수하려고 그러고 공정과 공의를 위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뭡니까? 너 인마 집 팔아.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냐? 국민들이 얼마나 너를 갖다가 존경을 안 하지만 우러러보겠냐, 개딸들이. 그럼 개딸들도 다 집 팔을 거 아니냐. 민주당 애들도 다주택자들이 많고 민주당 애들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부자들이 지금 국힘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걸 갖다 국힘을 공격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시면 국힘은 야당입니다. 국힘이 현재 다주택자 과세하자 그랬고 임대업자 자격 박탈하자 그랬고 1가구 1주택 징벌자 과세자 때리가 그랬습니까? 엉뚱한 데다 공격하고 국힘 저것들을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씩씩거리고 있다는 거죠. 기가 찹니다 이놈이. 다주택 팔라고 난 강요한 적 없어. 유도했고 경고했을 뿐이야. 유도하고 경고하면 이 새끼야 지금이라도 법을 갖다가 제정해가지고 발표하라고. 시행령으로 하라면 지금이라도 시행령 하라고. 뭐해?
5월 9일 지방선거 끝나면은 싹 잡아가지고 보유세, 재산세, 중과세 때리겠다는 거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습니까? 선거 하나 바라보고 모든 걸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다 파헤치고 안 그래도 집 없는 자들 눈물 흘리게 하고 그냥 다주택자들 그들도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들의 자유예요. 집을 많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집을 많이 가진다고 뭐가 잘못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새벽인가 아침에 이름이 또 X같이 해놨어. 다주택자가 줄면은 전 월세가 오른다는 건 무리다. 이 미친놈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새끼야, 다주택자가 없으면 누가 임대를 놓느냐고. 얘가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서울의 아파트료가 45,000 가구의 다주택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2주택, 3주택, 뭐 10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45,000짜리 풀어봐야 그거 싹 잡아먹고 풀리지도 않아요, 그게. 미쳤다고 다주택자한테 알토란 같은 거를 자식들한테 정리하거나 위장 매매하거나 그러시겠죠. 아니면 보유세 각오하고 갖고 있겠죠. 알토란 같은 거는. 그럼 만약에 45,000채가 풀린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서울에 지금 젊은이들이 2030, 40들이 집 없는 자들이 집을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 100만 명이 된다는데 그들의 코끼리 비스켓이죠. 흔적 없이 사라지겠죠. 팥죽 하나 떠먹고 나서 다시 평평해지 그렇게 되겠죠. 아무 소용도 없는 걸 갖다가 이 자식 그러는 거죠. 왜 그럽니까? 이 새끼들이 공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임대자업자를 이렇게 두드려 잡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 없어요. 5월 9일까지 어떻게든 몇 채는 나올 거예요. 45,000 채면은 한 몇천 채는 나올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5월 9일날 중과세 때리든 18 보유세 때리든 18 징벌적 1가구 1주택 때리든 갖고 갑니다.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도 보면은 전세도 그렇고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월세가. 그건 2배가 올랐습니다. 이놈이 되고 난 다음에 월세가 한 2배 올랐어요. 6, 7개월 만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지금 100만 원 하는 게 한 200만 원 돼 있고 200만 원 하는 게 400만 원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뉴욕 같은 데도 남단인가 그 좌파가 이슬람이 그 시장이 됐죠. 그러면서 월세 폭등, 월세가 너무 살인적이니까 그걸 갖다 강제하기 시작하죠.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다. 거기 방 안에 10평짜리, 7평짜리 원룸 안에 500만 원 합니다. 얘가 지금 그런 걸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그거 어떻게 삽니까? 미국은 국민소득이 9만 불, 8만 불이고 우리는 이제 3만 7천 불, 8천 불이에요. 부동산 값으로만 오르는 게 아니죠. 상승률로만 따지면 부동산 값은 한 20%, 15%, 30% 올랐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먹고 있고 이런 것은 50%, 100%, 200%가 올랐죠. 왜 그런 거는 제약시가 안 되며 부동산만 제약시가 되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하는 말이 다주택자가 줄면은 전 월세가 오른다는 것은 무리다. 이거는 100%예요. 우리 경험칙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이라는 놈은 2+2 해가지고 4년 동안 임대 계약 경신권을 주니까 한 번에 40%, 50%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중산층이나 또는 서민층이나 또는 젊은 층이 집 하나 못 가지도록 11호 정책으로 대출 다 막아버리고 토가제 맞춰버리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걸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은거슬쩍 말이지 2년 동안 유예 주겠어. 집 사고 파는 사람 2년 동안 줄 테니까 5월 9일까지 계약해. 그것도 강남 상구 마용성은 아니고 저 외곽 쪽에. 그래 외곽 쪽엔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고 좀 사는 것 같은데 그거로 끝이에요.
어마어마한 월세 폭등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것은 그거예요. 전세야 자기 돈이 되지만은 갖고 있으면은 월세는 그거는 다 뺏기는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도체뿐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주가지수 좀 올려놨다고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겠습니까? 이 새끼가 말하는 게 바로, 이 새끼가 저지르는 일이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됩니다. 일본의 버블이 꺼질 때 보면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났어요. 근데 우린 일본만큼 버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이나 뭐 서민층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돈을 모을 수도 없는 거다 치고, 젊은 애들은 담은 얼마를 벌더라도 그들한테 정부에서 대출을 하면서 집을 사라고 권장해야 되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하는 짓이 뭐예요? 임대주택 줄 테니까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 아침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미친놈이. 임대주택으로 하면 되지. 뭐 다주택자 줄인다고 전월세가 왜 올라? 임대주택 할 거야? 임대주택은 어디서 나오니 이 새끼야? 이 미친놈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잠을 못 잔대요, 지가. 위기래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위기 못 잔다고, 잠을 못 잔다고 이 새끼야. 그럼 너희 정책 담당자들하고 정부 강령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정책을 낼 것이지. 니 혼자 엑셀을 엑셀치같이 하냐, 이 자식아?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새끼는 무조건 지방선거를 갖다가 압승한다는 구도와 이걸 갖다가, 부동산을 갖다가 국민한테 스트레스 주고, 그 푼돈 모아가지고 몇 채씩 임대업체 하는 사람들, 또는 좀 여유가 있어서 임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게 결국 1가구 1주택으로 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저도 분당 사니까 잘 아는데, 얘가 분당에 살면 2028년에 삽도예요, 삽. 얘가 사는 양지마을이. 재건축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주고도 못 팔고, 장동익 너네 6채 팔아 그러는데, 장동익이가 뭐 그런 동네 갖고 있습니까? 충청도 저기 어디 서울 외곽도 아니고 지방에 갖고 있죠. 그건 산 게 아니고 투기도 아닙니다. 이런 거지 같은 새끼가 있으니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된 게, 정책 담당자들이라는 것이나 장관이나 참모라는 것은, 아유, 이재명이야, 이 개새끼야.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큰일 나. 우리 국민 죽어. 전부 다 월세화가 돼. 정권이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거 말하지 않더라도 그래야 되는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홍위병 같이 말이지. 강훈식이라는 놈이 있죠. 부동산 불패를 끝낸다는 것이 기조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뭘 해, 이 새끼야. 준비된 정책이 많다. 조세도 하고 공급도 하고 다 할 거다. 조세뿐이 없어요. 징벌적 과세, 징벌적 보유세뿐이 없어요. 이런 새끼들한테 나라를 맡겼으니 보수가 창피한 줄 알아야죠. 김용범이라는 놈이 정책실장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이 대통령 가까이의 부동산 공급 정책은 문 전 대통령과 갈등의 결이 다르다. 더 심한 거야, 이 새끼야. 문재인도 그러잖아. 지금 양산에서 쩝쩝대면서 책 팔아먹으면서, 내가 5년 동안 제일 잘못한 건 부동산이다. 참 해안이 든다. 그러잖아, 이 새끼야.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은 그런 양심 자체가 없는 새끼예요. 그냥 저질러놓은 거 다 쑥대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냥 사람들 미치게 먹는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보세요. 다주택자, 특히 임대주택자, 1가구 1주택자, 그 노인들이 있죠. 집 하나 갖고 있어. 강남에. 물론 보유세를 갖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 못 낼 사람도 많아요. 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자살 행위를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억울해가지고. 집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 옆에 가면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처음에 말씀드리도록 말미에 왜 이 부동산이 안 잡히는가? 지금 그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는 유튜브 많이 나오죠. 걔네들이 하는 말은 공급이 안 된다. 공급이 없다. 작년에 4만 가구, 올해 2만 가구, 내년에 1만 가구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부동산 값은 오를 수뿐이 없다. 그런 말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값도 오르고, 또
문재인이가 다 그 부동산 정책을 27번인가 37번을 해가지고 다 실패했는데 성공할 리가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죠. 전 세계가 지금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응? 일본의 다카이치도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인플레를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금리 정책도 못 쓰고 고금리 정책도 못 쓰죠. 그 이재명 새끼가 돈 풀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은 트럼프는 약달러를 유도한다 그러고 퍼센트는 강달러 유도한다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약달러예요. 왜 약달러입니까? 전부 다 돈을 풀으니까 그래. 각 나라에서 경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올리려고, 더 추락하지 않으려고. 그럼 미국에서 세계 경제는 갖다 좌지우지되니까 미국은 저금리 정책을 쓰고 유동성 공급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AI, 피지컬 AI, 로봇, 생성형 AI,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당분간은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또 펼쳐놓칩니다. 통화량이 엄청나게 늡니다. 한국은 그런 생산적인 뭐 AI, 생성형 AI, 피지컬 AI 그런 쪽으로 지금 돈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새끼는 지가 살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같이 그냥 돈 푼다고요, 이제. 작년에 738조인가 768조 땡겼죠. 그거 아직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을 안 하는데 그거 임명을 막 땡겨가지고 막 풀 거예요. 그거만 해도 어마어마한 화폐 승수 효과가 나옵니다. 그죠? 또 추경 갈 거예요, 이 새끼가. 그러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유럽 이런 데도 경제를 추락 안 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침체 안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를 용인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야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특히 트럼프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죠. 다카이치도 지금 한 10년은 가겠는데 다카이치 기세 보면은 최소한 5년은 가겠는데 그러면은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뿐이 없어요. 유동성 공격 때문에. 근데 한국만 거꾸로 간다는 거죠. 한국만 이 새끼는 부동산을 끝까지 그냥 막 진 누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폐가 많이 풀리고 달러가 약세가 들어가고 그래 지금 달러가 막 들쭉날쭉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어거지로 맞고 있죠. 그 이재명이라는 놈은 국내에서 미국과 일본과 그런 식으로 돈은 못 풀지만 생산성으로 국가에서 이 새끼가 국가에서 그런 걸 해야 돼요. 생성 AI, 뭐 인공형 AI, 뭐 로봇 그런 거 이제 그런 건 별로 하지도 않고 돈 나눠주는 거로 돈 푼다는 거죠.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중 유동성 클럽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으로 갈 수뿐이 없어요. 돈에 대한 우리가 화폐에 대한 해지 수단은 금, 원, 뭐 달러, 부동산 이런 것뿐이 없어. 이 세계는 그걸 다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잡지도 못하고 다 널뛰게 하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도 일본도 지금 부동산 부양하려고 난리 났어요. 왜? 왜 물가는 오르는데 부동산 값은 안 오르느냐?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물가가 10% 올라오면은 부동산값도 10%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시장 자본주의에서는. 근데 이 새끼는 그런 걸 싹 무시하고 내가 하겠다는데 나는 남을 괴롭히겠다는데 나는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월세를 살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내도 월급을 다 갖다 바쳐도 상관없는데 나만 선거 이기면 되는데 이겁니다. 쫓아내야 돼요, 이 새끼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